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메일로 이 아파트 갈아타기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문의냐면은 갈아타기를 하려고 지금 집을 내놨는데 뭐 집이 안 팔린다, 이러한 이야기부터 해서 지금 어디로 이사를 갈 건데 잘 가는 거냐, 그리고 얼마에 사는 게 맞겠느냐, 뭐 목표가까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목표가를 알려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아파트를 갈아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아파트 갈아타기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놀부스터디 카톡방을 누르시면 스터디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터디방 정원 1500명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2304번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갈아타기 전략이 무엇인지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본인 거주주택을 좀 더 넓은 평수나 좀 더 좋은 곳이나 뭐 입지 면에서 좋거나 아니면 미래 가치가 있거나 이러한 지역의 주택으로 바꾸는 재테크의 한 방법을 이 갈아타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갈아타기 전략이 왜 재테크냐?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지역도 중요하고 입지도 중요하고 얼만큼 시세 차익을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세테크입니다. 바로 절세 부분이죠. 자,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양도비과세 제도인데 일정 요건이 되시면 이 양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비과세 요건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갈아타기 전략과 맞물리는 요건은 바로 일시적 2주택입니다. 자,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선 제가 제작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바로 위에 카드 누르시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문제는 제가 과거에 찍은 영상이니까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건 제가 고정 댓글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이게 바뀐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갈아타기 전략과 맞물리는 요건은 일시적 2주택입니다. 자, 이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해서 양도 비과세를 누리면서 효과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늘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란 이야기입니다. 평수를 넓혀도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도 내 자산이 커지는 이 효과를 가져오겠죠. 자, 그럼 갈아타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 바로 현재 소유한 주택의 가격보다 갈아탈 주택의 가격 하락폭이 더 큰 경우입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바로 내 집은 조금 오르거나 보합이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하고 이 갈아탈 집은 무조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이나 하락 시기가 갈아타기 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재테크라고 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승기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더 나은 주택이나 더 넓은 주택을 갈아타는 건데 상승기에는 내 주택보다 얘네가 훨씬 높이 가겠죠. 거의 90% 이상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줄 돈 주고 오히려 더 주고 사는 케이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이나 하락기에 갈아타기가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로 조정기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5개로 나눈 표입니다. 자, 그래프로 올해 2월까지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비싼 5분위 상위 20%의 고가 아파트는 밑으로 그래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4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약보합 정도 보시면 되는데 약간 가격 흐름이 낮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분위부터 3분위의 아파트 가격대는 거의 보합 내지는 소폭 상승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체크하실 부분이 무조건 가격이 낮은 1분위, 2분위 아파트라고 해서 올랐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가성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저가 매물 중에서도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가 있고 전세가율이 낮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어졌고요. 다만 이 실거주 위주로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들, 그러니까 가성비가 높은 아파트들 위주로 신고가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가장 큰 이벤트가 대출 규제죠. 자, 3억으로 전에는 10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70%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5억짜리밖에 못 삽니다. 40%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확 와닿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점이 하방 경직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상위 아파트의 수요를 줄여놓고 하위 아파트들의 수요를 늘려놨죠. 자,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상위 아파트일수록 매수 우위고 하위 아파트일수록 매도 우위가 강하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게 갈아타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공적인 아파트 갈아타기 3가지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매수 후 매도하라. 뭔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다르죠. 원래 하락기나 조정기에 갈아타기를 할 때는 먼저 내 집을 팔고 사라.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매수하고 매도하라. 흔히 이제 상승기에 먼저 사고 팔아라.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상승기에는 당연히 선매수 매도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하락 때도 마찬가지로 먼저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편이 좀 더 낫다고 봅니다. 무조건 선매수하고 매도하라가 아니라 선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하락과 조정기에 갈아타기를 하죠. 그럼 보통 내 집을 먼저 파는 경우에는 내가 가진 주택을 빨리 매도하는 게 관건인데 이거를 꼭 제값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매도를 빠르게 하신 다음에 매수에 나서시는 게 맞는데 본인이 자신이 있다. 나는 내 집을 잘 팔고 잘 살 자신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먼저 팔고 사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보통 그렇게 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먼저 내가 목표한 주택을 최대한 좋은 가격에 사게 되면은 이 기존 주택을 좀 더 싸게 날리더라도 마음이 편해요. 이거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먼저 뭐 10억짜리 집을 뭐 급매로 뭐 8억 중반 뭐 9억에 샀다. 그러면은 내 기존 집을 5천 뭐 7천 이 정도에 매도해도 난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먼저 목표한 주택을 최대한 좋은 가격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갈아타기에서 가장 좋은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집을 먼저 팔고 매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집을 팔고 나서 조바심이 나가지고 좋은 가격에 못 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경험에 의한 권장사항입니다. 매수해서 성공을 크게 거둔 다음에 내 기존 주택을 싸게 매도하는 전략이 낫다. 다만 전략을 설명드린 다음에 유의사항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즉 비선호, 잘 안 팔리는 주택, 나홀로라든가 아니면은 단독 다세대, 뭐 이런 비아파트 주택, 이런 것들은 이 선매수 매도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비인기, 잘 안 팔리는 주택은 먼저 팔고 가셔야 돼요. 자,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먼저 내 기존 주택을 내놓습니다. 제가 원하는 가격에 내놓은 다음에 제가 갈아탈 지역과 단지를 선정을 하고 이때 한 군데만 정하시면 안 되고요. 2군데, 3군데 정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과 단지로 선정을 하시고 그때까지 기존 주택이 팔리면 나이스인 거고 안 팔리면은 이미 난 좋은 가격으로 샀기 때문에 좀 더 싸게 날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2번째 전략입니다. 바로 층과 호수는 포기하라. 자, 여러분들 잘생기고 착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매물은 없거든요. 모든 조건을 맞춘 매물은 절대 싸게 살 수 없다. 이거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갈아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바로 타이밍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조건은 확실히 지키고 포기해야 될 조건은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 자, 우리가 지금 실거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투자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거의 100명 물어보면 100명이 다 거주도 좋고 투자도 좋고 이거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층과 호수보다는 지역과 단지에 집중하는 게 이 갈아타기에는
가장 중요한 이 포커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잘생기고 착한 것보다 돈 잘 벌고 착한 게 갑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시간이 없다. 여러 개 단지 지역 살펴볼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 싸게 매입하기 위해서 뭐 급매물 잡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들이는 시간이 없다. 그러시면은 이 손으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손테크. 뭘 보셔야 되냐? 일단은 뭐 대법원 경매 사이트 뒤져보시고, 그리고 이 청약도 요즘에 이 고가 분양이라고 말이 많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싸다고 청약 포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단지는 미분양까지도 났었죠. 뿐만 아니라 2순위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택이 있는 분도 이 당첨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또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미분양도 그렇고 경매, 청약, 미분양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층과호수를 내 맘대로 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전략입니다. 고가 대형보다 저가 소형이 안전하다. 고가 대형보다 저가 소형이 좋다가 아니라 안전하다. 자,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포기할 걸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라입니다. 자, 우리가 갈아타기 할 때는 딱 두 가지죠. 뭐 지역과 단지를 고르거나 아니면은 평수를 늘려가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자, 하락 조정기에 갈아타기는 고가의 대형 아파트의 평수를 늘려가는데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긴 하지만 이러한 고가의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하방 경직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매입하고 나서 추가적인 조정이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방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수는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죠. 근데 두 번째는 지역에 제가 빨간 체크를 했습니다. 성공적인 갈아타기는 이 저가 소형이 굉장히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는 수익성, 안정성, 환금성 다 중요하겠죠. 그 중에 이 저가 소형은 안정성과 환금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상승기에는 고가 대형이 더 크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하지만 지금은 하락 조정기다. 갈아타기의 절호의 타이밍이다. 이거를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미래 가치가 높고 직장 수요가 넘치는 지역을 위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됩니다. 평수 늘리기에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이 지역과 단지를 갈아타는데 주안점을 두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갈아타기 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첫 번째 이 선 매수 후 매도하라의 유의사항이죠. 기존 주택이 비인기 지역이거나 사람들이 찾지 않는 지역이거나 아니면은 수요가 적은 나홀로라던가 다가구라던가 단독, 개별성, 특수성이 뛰어난 주택이면은 무조건 먼저 매도를 해서 매수에 임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갈아타기는 비수기에 매수를 하고 성수기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우리가 갈아타기 하면은 이 빠듯하게 하시죠. 이 빠듯하게 하는 게 맞긴 한데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걸 굳이 빨리 파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애들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거를 사시고 비수기에 씨앗을 심으시고 이 성수기가 되면은 이 기존 주택을 파는 게 제일 이윤을 크게 남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하려면은 시간이 내 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급하게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손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아타기도 사실 빠듯하게 하면은 이 남들이 손해본 물건을 취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면서 파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시다면 보통 이 빠듯하게 갈아타기를 하시니까 여유는 없으실 겁니다. 근데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여유가 있으면 무조건 파시기보다는 이 전세를 활용해서 이 매도 타이밍에 여유를 좀 갖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파트 갈아타기 전략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갈아타기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을 통해서 성공적인 갈아타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